1888년 3월, 고구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21세 해명태자가 황룡구강 오이로부터 강한 활을 선물로 받았어요. 해명은 그 활을 당겨보더니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활이 튼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부자의 인연을 꺾고 고구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사략에 기록된 유리천재와 해명태자 간 비극의 씨앗과 아버지와 아들도 피할 수 없었던 권력전쟁의 진실을 파헤쳐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황룡구강이 해명의 용맹함을 듣고 강한 활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사략은 달랐습니다. 오이는 해명을 시험하려 했던 겁니다. 오이는 반 소선호 세력의 핵심 인물, 그는 해명의 충성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해명이 소선호의 딸 진공주와 결혼한 후 점점 졸본 세력과 가까워지고 있었거든요.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에도 해명은 졸본에 계속 남아있었어요. 그곳에서 소선호의 잔존 세력들과 졸본 백성들의 민심을 얻으면서 지지 기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오이와 유리왕은 이를 위험하게 봤어요. 해명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고 의심했거든요. 그래서 오이가 해명이 배반 가능성을 떠보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해명의 답은 예상 밖이었죠.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팔이 튼튼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단순한 무력과시가 아니었어요. 신하도 아버지도 두렵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오이는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소식이 유리왕에게 전해지자 유리왕은 해명을 불러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나라의 노신을 모욕하는 것은 사직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해명이 소선호 세력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용맹함과 비범함이 유리왕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해명은 비참하고 억울했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려진 땅으로 가서 창을 세워놓고 말에 올랐어요. 그리고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려 창 위로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말 위에서 창 위로 몸을 던진 순간 해명은 자신이 가장 왕다울 수 있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나라 안 사람들은 해명이 용감하게 자결한 것을 보고 깊이 슬퍼했어요. 용감한 자는 반드시 죽는구나. 7월, 또 다른 왕자가 비극을 맞았습니다. 도조태자가 죽은 거예요. 도조는 소선호의 딸 아이후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해명이 죽자 도조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내인 망공주에게 유리왕에게 청해보라고 했습니다. 망공주는 비류의 딸로 소선호의 친손녀였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행실이나 바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서 청을 할 것인가, 번민이 스스로 불타올라 덮다. 그녀는 남편의 야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졸본 세력이 위험하다고 느낀 유리왕은 결국 도조마저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소선호의 혈통을 이은 왕자들은 모두 사라졌어요. 도절, 도조 모두 유리왕의 정치적 계산에 희생된 거였습니다. 같은 해, 온조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산으로 천도한 거예요. 이는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어요. 소선호 일파의 졸본 세력이 제거되는 것을 본 온조가 불안을 느꼈던 거죠. 온조는 유리왕에게 포섭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소선호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 소선호, 형 비류, 조카 도절, 그리고 이제 해명과 도조까지 졸본 세력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온조는 생존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산으로 천도함으로써 유리왕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려 한 거예요. 유리왕은 온조가 남쪽 영토를 정벌하러 떠나는 것을 치하하면서 병사와 식량을 지원해줬어요. 스스로 고구려에서 떠나주는 것이니 골칫거리를 멀리 치운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낮추고 때를 기다려 유리의 눈에서 안 보이게 피하는 길을 택했던 온조가 과연 어떤 재회를 맞게 될지 이때는 몰랐습니다. 해명이 죽자 유리왕은 화태후의 둘째 아들 해수를 새로운 태자로 삼아 화태후의 마음을 위로했어요. 화씨 일족들도 이번엔 해명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과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 유리왕이기에 해수리 왕위를 확실하게 이어받으려면 사병을 길러 병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또다시 유리왕의 의심이 도졌습니다. 하지만 송우 세력은 속삭였습니다. 아들도 언젠가 배신한다. 유리왕에게 태자를 바꾸라고 매일 이간질했습니다. 해술은 온화하고 인자하고 지극히 효성스러웠어요. 형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결과는 뻔했습니다. 비록 해명의 용감함과 도절의 인자함으로도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어찌 감히 태자를 바라겠습니까? 서기 14년, 결국 유리왕은 새로운 태자를 세웠어요. 11세의 무휴를 태자로 삼은 거예요. 무휴는 송우의 아들로 유리왕의 정치적 동맹 세력인 송양 가문 출신이었어요. 이제 권력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휴이 태자가 되어 병권을 장악하자 부하들이 날마다 무휴에게 몰려갔습니다. 해술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해술은 형 해명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해명이 죽은 뒤 그는 매일같이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서기 18년, 여진에서 해명 제사를 지낸 후 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노래가 전해집니다. 해명아, 나도 너를 따라가련다. 화씨 일족은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반소선호 세력의 한 축이던 송우 세력, 그리고 또 다른 축이었던 오이. 해명이 죽은 뒤 그는 화씨 일가와 손을 잡았죠. 그러나 해술이 죽자 오이는 더는 참지 않았습니다. 황룡국과 화씨, 그들의 군사와 사병이 한데 모였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정변이었습니다. 유리왕은 권력 투쟁 끝에 소선호와 그녀의 아들들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공신의 칼끝이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왔습니다. 남은 아들은 어린 무율뿐, 백척간두의 고구려, 후계자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유리왕이 모든 것을 걸고 제거하려 했던 졸본 세력. 그 졸본 세력은 없지만 이젠 유리왕을 지켜줄 아들들도 모두 죽었고 충신은 적으로 돌아선 절체절명의 순간.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온조의 깜짝 등장, 그리고 대무신제에 얽힌 비밀이 펼쳐집니다. 10회차는 유리왕 가문 내부의 복잡한 관계와 그로 인한 비극을 보여줍니다. 유리왕 고구려 이대왕, 여러 왕비를 둔 정치적 결혼의 대가. 아이후 소선호의 딸, 유리의 부인, 도절과 도조의 어머니. 송우 송양의 딸, 정치적 동맹자, 무율의 어머니. 화비 후궁, 해명과 해술의 어머니. 도절 아이후의 첫째 아들, 동부여 인질로 사망. 해명 화비의 첫째 아들, 강궁 사건으로 자결. 도조 아이후의 둘째 아들, 태자 욕심내다 제거됨. 해술 화비의 둘째 아들, 정치적 세력 부족으로 자결. 무율 송우의 아들, 유리왕이 선택한 차기 후계자. 진공주 21세 과부, 소선호 가문 마지막 생존자. 다음 편에서는 온조의 고구려 컴백과 대무신제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구독을 눌러 고구려 왕자의 다음 페이지를 놓치지 마세요.